자, 그러면 콜앱 노트북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요. 우리가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BS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BS1번. 자, 일단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파일 다 만들어졌을까요? 음. 자,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폴더, 파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폴더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마운트 하시는 방법이죠. 자, 여기를 클릭.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yes 하시면 돼요. 음. 혹시나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마운트 하는 중이라고 하는 게 끝나게 되면 마운트 하는 중이라고 하는 그 토스트 메시지가 끝나게 되면 여기에 폴더 이름 중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세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확장해 보시면은요, 마이 드라이브 확장하시면 뭐 여러 가지 폴더들이 보일 텐데, 그 중에서 코랩 노트북이 있는 폴더는 코랩 노트북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랩 ML. 그래서 여기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었던 이 파일들,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BS1번이라고 하는 파일도 보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파일은 이 폴더 밑에 제가 HTML 파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작성했었던 HTML 파일을 이 폴더 밑에 올렸어요. 그죠? 웹 2번이라고 하는 거 파일 찾으셔가지고요. 점점점 메뉴 있죠. 그 메뉴 오른쪽 클릭하시면 경로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로 복사. 요거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 파일 이름이잖아요. 우리 웹 2번 HTML 파일 이름 아까 복사한 거를 이렇게 문자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파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실행 먼저 할까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HTML 문서를 어, 문서 어,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숲입니다.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어, 사용해서 사용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HTML 문서를 분석하는 거. 이게 오늘 저희가 할 거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HTML을 이렇게 올려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실제 웹사이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 서비스가 되고 있는 실제 웹페이지를 분석을 할 거예요. 예. 요걸 하고 나시면 그거를 하시는 것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이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시려면, 찾아보시면 뷰티풀 숲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뷰티풀 숲이라고 바로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어, 여기 문서 한국어로도 보실 수 있으세요.
한국어로도 문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뭐 한국어로 네, 이렇게 문서들이 예제들이 쭉 있어요. 예제들이 쭉 있으니까 뭐 요거 따라 하시면 예제를 따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뷰티풀 숲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설명이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HTML이나 XML 파일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뷰티풀 숲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예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네. 자, 뷰티풀 숲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가 필요합니다. 임포트, 위쪽에다 임포트를 넣을게요. from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숲은 모듈 이름이 BS4라고 되어 있어요. BS4라고 되어 있는데, 뷰티풀 숲. 뷰티풀 숲에서 B와 S. 그 뒤쪽에 있는 거는 버전 4라는 뜻이에요. 버전 4. 이미 콜앱에서는 그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포트 클래스 이름이 beautiful sou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beautiful soup. 이게 클래스 이름입니다. 요거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은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HTML 문서 1번. HTML 문서를 연다. 어, 오픈한다. 오픈한다예요. HTML 문서는 우리가 쓰기 모드로 읽을 필요가 없겠죠. 오픈할 필요가 없겠죠. 읽기 모드로만 하면 되겠죠. 읽기 모드로만 하면 될 거니까. HTML이라고 할까요? HTML은 파이썬에서 파일을 오픈하는 건 오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web2 HTML. 파일 이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모드 파라미터는 RT라고 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기본값이에요. 어, 얘는 텍스트 읽기 모드란 뜻인데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실행. 두 번째 단계는 HTML 문서를 분석할 수 있는 파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문서를 열어가지고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분석하는 과정을 문서를 파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서를 분석할 수 있는 HTML 문서를 분석할 수 있는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Soup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클래스 이름이 Beautiful Soup이죠. 자, 여기에는 마크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마크업이에요, 마크업. 파일 이름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eatur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features. HTML5 lib이라고 하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HTML5 lib이라고 하는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얘를 사용을 하시려면 우리가 작성한 그 HTML 문서의 버전이 HTML5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HTML도 그 표준 단체에서 그 정리한 그 버전 번호가 있거든요. 뭐 HTML 1, 2, 3, 4, 5, 뭐 이렇게 현재까지 5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그 표준은 HTML5 표준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HTML5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기본값은 이 features의 기본값은 html.parser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이 기본값을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 기본값을 사용하셔도 똑같이 기능 동작하고요. 동작하고 그 HTML이 HTML5 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HTML5 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얘와 얘의 차이점은요. features로 html.pars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가 없어요. 파이썬 그 언어가 기본적으로 HTML 파서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피처로 HTML5 립이라고 하는 피처를 사용을 하시려면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HTML5 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콜앱에서는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수비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할 HTML 문서하고요. 분석할 HTML 문서와 그 문서를 분석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파라미터 여기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크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어, HTML 오픈된 HTML 파일이나 스트림 객체. 여기서 제가 스트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뭐 따따따 네이버 닷컴 이런 식으로 웹 주소를 이용해서 그 웹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HTML 내용을 보내줄 거예요. 웹 서버에서. 그게 HTML 스트림이에요.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파일을 이용한 거고요. 파일을 이용한 거고 내일은 저희가 직접 어떤 웹 주소로 요청을 보내서 그 요청에서 응답이 온 걸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그거를 HTML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파일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일 이름을 준 거예요, 지금. 음, 파일 이름을 준 거고요. 파일 이름이 아니라 오픈된 파일인 거죠. 오픈된 파일을 준 거고, 그 다음에 features, 이 features 파라미터. 이 features 파라미터는 HTML 문서를 분석하는, 파싱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기본값은 HTML.parser.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다 쓸 필요가 없었군요. 기본값은 별도의 추가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HTML5 립을 사용하실 때는 HTML5 립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콜앱에는 이미 얘가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분석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생성된, 생성된 숲, 뷰티풀 숲이라고 할까요? 전체 클래스 이름이 뷰티풀 숲이니까. 뷰티풀 숲, 음, 객체의, 객체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HTML 문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메서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뷰티풀 숲 줄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BS라고 할게요. 어. 뷰티풀 숲에는요, fin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find. 그 다음에 네임 파라미터에다가 여기에는 태그 이름을 주시면 돼요. 아, find이 아니라 find입니다. 죄송해요. find. 얘는 어떤 일을 해주냐면 HTML 문서에서 처음 나오는, 가장 처음 나오는 그 태그, 어, 나오는 태그 요소를 찾아서 리턴을 해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소니까 엘리먼트라고 할게요. 수, 점. 우리가 만든 게 BS라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뷰티풀 숲 객체를 쓰라는 얘기예요. 뷰티풀 숲 객체는 제가 숲이라고 썼잖아요. 변수 이름을. 그래서 여기를 숲이라고 한 거예요. 메서드 이름은 find name h1. 그리고 엘리먼트가 뭔지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 엘리먼트 하고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HTML 파일이에요. CSS 셀렉터, 네이버, 다음 구글,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바디를 볼게요. 바디 안에 H1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iv들이 나오고 섹션 이런 애들이 나오죠. 그리고 바디가 끝나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web2.html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죠? H1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찾겠다라고 한 거예요. 얘를 찾겠다. 얘를 찾겠다. 어떻게 한다? find name은 H1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은요. 보면 보면 div는 되게 여러 개가 나오죠. 그죠? 이 안에 div HTML 안에 div라고 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엘리먼트라고 할게요. 뷰티풀 숲한테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찾아라. 자, 이름이 div인 거를 찾아라. 자, 이렇게 하고서 엘리먼트 이렇게 했어요. 자, 엘리먼트가 뭔지 볼까요? 이게 엘리먼트예요. div잖아요. div. 그죠? ul, li, 그다음에 ul. 여기가 찾은 엘리먼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 HTML 안에 있는 모든 div를 다 찾았나요? 아니죠. 어, 몇 번째 div? 제일 처음 나오는 div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find는 무조건 하나만 찾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찾는 건데 어떻게 찾는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하나만 찾는다예요. 그게 find예요. 그게 find. 만약에 여기를요, A라고 해볼까요? A라고 하면, 자, 우리 A가 몇 개 있었냐면, 이 첫 번째 div 안에 UL, LI, LI, LI 이렇게 하면서 LI가 세 개가 있었고요. 그 안에 각각 A가 하나씩 있었어요. A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A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A만 찾았어요? 첫 번째 A만 찾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처음 나온 태그 요소를 찾아서 리턴한다. 첫 번째 A만 찾아서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HTML 문서의 A 태그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
첫 번째 A 요소만 리턴을 한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A를 다 찾아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네이버라고 하는 것도 찾고 싶고, 다음이라고 하는 것도 찾고 싶고, 구글이라고 하는 것도 찾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는 메서드를 다른 거를 쓰면 되겠죠. find가 아니라 다른 거를 쓰면 되겠죠. 그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뷰티풀 숲에는요, 뷰티풀 숲에는 find al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태그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거는 같은 태그를 갖는 모든 모든 요소들의 리스트를 리턴해줘요. 메서드 이름 어렵지 않죠. find, 찾아라. find all, 전부 찾아라. 찾아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거 하나만 찾아주고. find all, 전부 찾아라. 그러면 전부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똑같이 링크들을 찾을게요. 그럼 링크즈라고 할게요. 링크즈. 수, 점, find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find al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name 속성에다가 a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얘를 먼저 출력을 해보면 링크스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뭐예요? 이렇게 대괄호 묶여있죠. 대괄호로 시작하고 대괄호로 끝나죠. 그리고 아이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아이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아이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 번째 아이템. 이거 슈표로 구분되고 있죠. 이거 리스트잖아요. 그죠? 리스트인 거 확인됐죠? 확인됐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리턴 값, 이거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거냐면 find all 메서드의 리턴 값은 리스트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리스트는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리스트는 반복만 쓸 수 있잖아요. 반복만. 그냥 변수니까 x라고 할까요? in 어디에서? 링크즈에서 하나씩 프린트 해보죠. 프린트 x 하나씩 출력한 거잖아요. 첫 번째 A 잘 찾았죠? 두 번째 A 잘 찾았죠? 세 번째 A도 잘 찾았죠? 되셨습니까? 네. 음.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들을 찾을 수가 있으세요. 하나만 찾을 때는 find, 여러 개를 찾을 때는 find all입니다. find all. 자,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요소를 찾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찾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요 네이버 다음 구글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뽑아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원하는 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링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만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링크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 이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롤링을 하다 보면 그죠? 크롤링을 하다 보면 그 링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주소를 크롤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크롤링을 하다 보면 그 링크에 써져 있는 텍스트를 크롤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X를 출력을 해보니까 이 X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는 엘리먼트였었단 말이에요. 위쪽에서 보셨죠? 어. 아, 요거 다시 한 번만, 아직 엘리먼트 남아있으니까, 음.
엘리먼트에는 무슨 속성이 있냐면 이런 속성이 있어요. 엘리먼트에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텍스트라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네이버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 A라고 하는 태그 요소가 A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은 이거잖아요. 컨텐트 문자열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이 get에서 사용하는 거는 요 속성 이름. A 태그의 속성 이름이 뭐였었냐면 href죠. 그거를 키에다가 href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뭐만 찾아줬어요? 링크만 찾아줬죠. 맞습니까?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먼트를 하나를 찾게 되면 HTML 엘리먼트 하나를 찾게 되면 HTML 엘리먼트 안에 있는 텍스트도 따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의 값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 A 태그 요소에 A 위에서 찾은 게 A잖아요. 그죠? A 태그 요소 어, 요소의 컨텐트 텍스트.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A 죄송합니다. 얘는 A 태그 속성들 중에서 태그의 href 속성에 설정된 값을 읽어오고 싶을 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를 href라고 쓴 이유는 A가 무슨 속성 가지고 있어요? href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성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속성 이름.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반복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반복문에서도요. 반복문에서도 x 점 텍스트 그러면 텍스트만 읽어올 거고요. x 점 get 그리고 키에다가 href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텍스트에서는 텍스트만 그죠? get key에서는 그 href 속성들만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따로 남겨둘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크롤링의 가장 기본이에요. 크롤링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HTML로 뷰티풀 숲을 만든다. 뷰티풀 숲에서 find 메서드 사용한다. find 메서드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H1이라고 할지 A라고 할지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서에서 어디를 찾아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태그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문서에서 얘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태그가 있을 거잖아요. 태그나 클래스나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를 보면서 내가 찾고 싶은 부분은 여기다. 그러면 여기는 A로 만들어져 있구나. 그럼 A들을 다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A에서 href가 필요하고 텍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href라고 하는 거는 속성이니까 요거는 A라고 하는 태그의 속성이니까 속성의 값을 읽어올 때는 get 텍스트를 읽어올 때는 그냥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텍스트와 필요한 값들을 읽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더 복잡한 문서들도 우리가 하나씩 가져올 수가 그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문서 열려 있잖아요. 오픈이 HTML이죠. 문서 열었으면 닫아야죠. 닫아야 되니까
여기서 문서 닫기. html.close.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열려져 있는 파일 닫기예요. 항상 마지막에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식사들 하시고 오후에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요 뷰티풀 숲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식사 좀 맛있게 하십시오.